68년도에 제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찍고 그게 이제 히트를 땅 치는 바람에 미워도 다시 한번 1, 2, 3, 4편까지 나왔어요. 그래. 예, 그 3편까지는 제가 찍고 4편에서는 제가 큰 역할을 해가지고 노주현 선배님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면서 미워도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아류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어요. 미워도 마음만은, 미워도 정 때문에 뭐 해가지고 그 미워도라는 말이 들어가는 영화가 진짜 수십 편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꼬마 신랑을 찍고 꼬마 신랑이 데이트를 치고 나서 또 이 꼬마자 들어가는 아류작이 엄청났었어요. 꼬마 암행어사, 꼬마 아씨, 꼬마 검객, 뭐 쌍둥이 꼬마 신랑, 뭐 해가 별의별 꼬마자 들어가는 영화가 또 다 나왔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수십 편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잠깐 이제 한 1, 2년 쉬었다가 하이틴물, 고교 알기가 히트를 치면서 또 이 고교자 들어가는 영화 아류작이 뭐 고교 유단자, 뭐 고교 우량아, 뭐 고교 깡돌이 해가지고 또 고교자 들어가는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찍은 영화가 대략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부모님 얘기나 또 뭐 이렇게 주위에 그때 영화계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 300편 가까이 찍었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자료원에 그게 남아 있잖아. 지금 뭐 그랬을 거예요. 정훈이가 지금 몇 개 정도 찍었다는 건 다 나와 있어. 예, 그러면서 하여튼 뭐 300편은 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때는요 영화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어떤 집을 찍는다 그러면 집을 빌려서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 세트장이잖아요. 그치? 세트장에서 그리고 세트장이 뭐 지금같이 이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양철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세트를 지어놓고 벽 한쪽 허물어서 카메라 탁 대놓고 계속 찍잖아요. 그 다음 이쪽 벽 붙이고 이쪽 벽 띄고 카메라 뒤집어서 또 한쪽만 계속 찍고 하루에 100카트 이상을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보름에 영화가 한 편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찍을 수가 있었던 거지.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찍을 수가 없어요. 맞아. 예, 그때는 뭐 하루에 뭐 100몇십 카트씩 찍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었고. 근데 야, 이제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애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 나이에 이제 밤샌다는 건 보통 힘든 거 아니야. 근데 말도 못하게 그걸 힘들죠. 어떻게 해냈냐? 난 그 부모님도 대단하신 분들이야. 너 막 짜증 냈을 텐데. 짜증 엄청 냈죠. 짜증 엄청 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걸 이제 찍으면서 이제 우는 장면이 막 있고 그래요. 그럼 저는 진짜 안약을 안 듣고 진짜 울었어요, 다. 그게 무슨 애가 감정을 잡아서 울었겠어요? 잠 못 자고 서러우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잠 못 자고 서러우니까. 네. 아니, 나도 이제 애들 영화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네네. 나도 이제 그 엄마 울지 마라는 영화를 찍을 때, 그러니까 애가 울지 않을 때는 가서 일부러 꼬집어주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 그치? 맞아요. 그런 경우도 꼬집어주고 있었죠. 울게끔. 막 그리고 또 스태프들이 막 그냥 큰 소리 막 야단치면 울고 그런 걸 노려서 또 촬영하는 것도 기억나네. 그러니까 저는 초, 중, 고를 졸업할 때까지 소풍도 한 번인가 밖에 못 가보고 수학여행도 못 가보고 왜냐면 학교가 쉬는 날은 무조건 촬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죠. 너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면 이게 영화를 찍으면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면 뭐 제가 나가서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이름이 났고 뭐 이거는 장점인데 단점은 애가 애답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역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떤 물음을 해오시면 전 무조건 반대를 해요. 애는 애다워야지 절대 아니다 그거는. 애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애들이 이렇게 책상에다 이렇게 금고 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막 틱틱거리고 왜 이렇게 연필 분질러 먹기 하고 왜 지우개 이렇게 튕겨서 따먹기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른 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컸어야 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애가 애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성인들이 어울려서 촬영을 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그분들하고 말상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래 애들을 보면 유치해 보이고 어른들한테 가면 말상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 고립이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애들이 뭐 지금은 많이 환경도 바뀌고 시스템도 좋아지고 해서 그렇지만 나는 어렸을 때 아역하는 거는 절대 반대래요. 나 지금 오늘 우리 김정은하고 얘기하다 지금 말에 집중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뭘 물어봐야 될지 다 까먹고 있어 지금. 천천히 물어보세요. 와. 첫째 애는 애다워야 되고 지금 미국 영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 맥커리 컬킨이라는 그 유명한 아역 배우 있잖아요. 지금은 마약 중독자가 돼 있대요. 그래. 맞아. 네. 그게 어렸을 때 그 생활에 젖어버리면 이게 누군가가 관리를 못 해주면 자기 관리를 못 해주면 인기라는 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인기는 어느 정도 타바 정상에서 땅 치면 그때부터는 떨어지는 거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내려오느냐? 자, 그 이제 관리 같아요. 그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해느냐. 특히 아역들은 부모들이 얘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때 저도 벗어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참 했었어요. 네. 그런데 타성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예. 그런데 네. 이제 내가 이제 정훈이를 봐오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 그렇죠. 근데 정훈이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은 시청자분들이 꽝충 뛰어버리면 있잖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정훈이가 이렇게 봐오면은 정훈이는 지금까지 몰라. 그 얼굴 생긴 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의범절 있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 왜 그러냐면은 한때 아무리 어린애라도 스타라고. 나도 있잖아, 요즘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노래가 대세가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젊은 애들 중에 한두 명 알아. 네네네. 근데 벌써 걔네들 스타의식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다니까는. 말을 딱 해보면은, 얘는 아무리 세대가 변했어도. 근데 정훈이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건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정은하고가요, 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데 그렇게 효자랍니다. 내가 그 얘기도 들었어. 그거는 자식 된 사람들은 다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당연히 해야 거예요. 되는데 정훈이는 좀 또 특이한 사람이야. 또 더 특이해.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밝힐 수 있어? 그게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혼자 촬영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어머님이 따라 나오시고 낮에 아버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저녁에 밤을 샐 때는 또 어떨 때는 아버님이 따라 나오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밤을 새고 이러다 보면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관리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학교는 결석을 안 시키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죠. 졸려 죽겠는데, 졸려 죽겠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셨고, 제 관리를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마라. 겸손해라. 건방지지 마라. 항상. 왜냐면 이제 불안하셨던 거예요. 애가 어른들 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막 이러다 보면 그냥 시건방져질까봐. 그러니까는. 속된 말로 발랑 까진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럴까봐. 그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그나마
뭐 그렇게 남들한테 욕 먹지 않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그거 다 부모님 덕이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제가 받았으니까 에이, 또 갚는 건 갚아야죠. 본성이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스타가 저는 그래요. 스타가 스타 의식을 갖는 거는 좋다고 봐요. 스타는 스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 촬영을 가는데 미국은 그때만 해도 이제 알래스카 들러서 가니까 예, 장거리잖아요. 막 자는데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자다 보면 막 입도 벌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감독님이 툭툭 치더니 그 여배우한테 야, 배우답게 자라 이러는 거예요. 그 배우답게 자라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스타나 배우는 항상 뭔가를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남하고 뭔가가 틀려야 돼요. 잘나서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직업상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스타의식은 갖되 건방진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건방진 거는. 스타의식을 갖되 겸손해야죠. 스타의식은 있는 게 좋죠. 스타인데 스타의식을 가져야죠. 그래야 내가 더 나를 책찍질하고 분발하고 분석하고 공부하고 해서 스타가 되는 거고 그 대신 그 스타의식이 시건방으로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저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김정은 씨가 지금 스타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은 씨는 스타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사실 정훈이하고 나 저기 유튜브 하는데 좀 출연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정훈이 정도 이렇게 연예계에 그렇게 흠뻑 젖어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뭐 얘기하고 못 따지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 내가 오죽하면 내가 이게 유튜브 시작할 때 첫 방송하고 내가 있잖아. 감독님 나 유튜브 안 할래. 너무 힘든 거야. 내 나름대로 나도 인맥은 있고 저 친구가 저 선배가 저렇게 안 할 텐데 하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야 할게 해놓고서는 야 안 할래 이러고 나올 때 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섭외라는 게. 근데 정훈이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때 나는 감격이야. 내가 첫 손님으로 내가 정훈을 갖다 했다면은 지금 이렇게 차분하지 않아. 신이 나가지고 예, 저 왔습니다. 뭐 이러고 김정은 씨가 나왔어요. 이러고 막 소리 백백 질러.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고마웠던 거야 나는. 근데 하여튼 우리 정훈이하고가 진짜 형님 형님 안 되면 당연히 나가야죠. 첫 마디가 그랬어.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타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 역시 스타의식이 있었죠.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근데 이제 타성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그 남들보다 좀 수월했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나름 또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면서 성공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뭐 스타의식에 관해서 뭐 이렇게 막 뭐 이런 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없어. 난 우리 정훈이가 이번에 있잖아.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나왔잖아 벌써 지금. 그런데 누구나 다 있잖아. 이게 방송 같은 거 하면 초반에 나오고 싶어 한다고들, 그렇지? 근데 이거는 지금 무슨 어느 정도 이렇게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런데도 있잖아. 형님이 하려면 내가 해야죠, 당연히. 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너무 고마운 거야. 진짜. 뭐 당연한 거죠. 같이 뭐 옛날에 동고동락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끼리 당연한 거죠. 그거야. 고맙고.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있어. 이제 정훈이가 그러니까 고교 이렇게 끝내놓고 성인역으로 갈 수 있는데 1900 그러니까는 한 70년도 후반부터는 갑자기 있잖아. 뭐 동남아로 갔다 이런 얘기가 나더라. 근데 나는 그때 갑자기 없어지고 연락이 안 되고 배우 옆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는 궁금했던 거야. 그런데 그 후에 한참 후에 정훈이가 뭐 이렇게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는 거야. 그런데 왜 갑자기 충분히 계속해서
인맥을 갖다가 우리 영화계 인맥을 갖다가 끌어나갈 수 있는데 갑자기 또 왜 이제 다른 방향으로 틀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제 고교 얄개를 한참 찍고 이럴 때가 1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17, 뭐 16, 17, 18, 19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죠.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별 고민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엔 그게 엄청난 고민이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애들은 뭐 수학여행 간다고 좋다고 그래. 뭐 어디 등산 간다고 좋다고 그래. 근데 나는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뭐 촬영만 해야 되고. 막 식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했었어요. 근데 그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또 역시 영화 때문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꼬마 신랑하고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아주 빅 히트를 쳤어요. 대만의 한 개봉관에서 4개월을 상영을 했어요. 한국 영화가 이제 중국권에서 이제 해서 대박 친 거는 지금 정훈이가 출연한 영화가 최초야? 네, 최초예요. 최초야. 예, 그래서 문희 누나도 저한테 말씀하신 게 우리가 한류 최초다라고 말씀을. 한류야. 한국 영화의 한류야. 그래가지고 영화뿐만이 아니고 이제 노래 쪽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사실 노래가 뭐 그렇게 그때는 노래는 없었고 우리 영화계에 이제 사실 못 붙였어 까놓고 해서. 그때 영화가 이제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국경기념일 국에 제가 그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그 어린애지만 국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뭐 문희 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를 가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이제 한국을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이제 대만의 영화업자가 싱가포르에 와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대만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으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 그러면 한국에 돌아가는 김에 어차피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중간에 대만이 있으니까 대만에 들러서 영화를 하나만 찍고 가자.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대만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한 작품만 찍기로 했었는데 내가 대만에 와서 영화를 찍는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이 영화사 저 영화에서 막 하자고 그래갖고 한 8작품을 찍는 바람에 대만에 한 1년을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때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한인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대만이 저한테 깊이 뇌리에 박힌 게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니질 못했어요. 길가에 다니질 못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건드려요. 뭐 볼을 꼬집어 본다거나 또 뭐 머리를 만져본다거나 이건 약과예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애한테 돌도 던지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표현이 반 좋음과 반 질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 던져, 어떤 사람 와서 발로 차, 뭐 막 사람의 손이 닿는 게 어렸을 때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대만에 가서 1년 동안 영화를 찍으면서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하나도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쳐다보고 반갑다 그러고 뭐 하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그래도 한 사람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야 여기서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리니까 못 남았고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영화를 계속 찍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틴물을 한참 찍는데 막 그런 생활이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옛날에 거기 대만 갔었을 때 그 생각 때문에 대만을 가야 되겠다. 근데 대만에 가게 된 것도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홍콩의 여자 감독님이 계세요. 그 홍콩의 쇼브라더스라고 유명한 영화 회사예요. 거기 여배우 출신인데 이제 감독이 되셨어요. 그분이 이제 홍콩하고 태국 합작 영화를 찍는데 저를 캐스팅을 한 거예요. 한국 영화도 아닌데. 이제 제목이 소년범이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얘기인데 거기에 주인공으로 저를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양엄마를 삼았죠. 양아들을 삼자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들어와 갖고 하이티문을 막 찍다가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도저히 난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대만으로 갈 수 있게 나를 좀 초청을 해달라. 근데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해서 영화를 찍다가 딱 집안의 어른들한테만 얘기를 하고 끝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죠. 제가 어디에 나갔는 건지도 모르고. 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별 소문이 다 났었대요. 뭐 행방불명됐다, 뭐 죽었다, 뭐 별 소문이 다 났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변성기가 있었어? 목소리 변성기가? 변성기는 중학교 때 오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영화를 다 찍었어요. 찍기는요. 계속 찍었지. 계속 찍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찍었단 말이야. 그 변성 올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때 한 1년 반? 그 잠깐 쉰 거 빼고는 없어요. 네. 그리고 고경물을 찍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계속 이어왔단 말이야. 계속 찍었죠. 글쎄. 그러다가 이제 79년, 80년 이렇게 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막 이제 그 1, 2학년 때 너무 식상을 해가지고 더는 여기서 못 살겠다. 왜냐면 한국에 있으면 계속 영화로 들볶일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자 봐요. 그러니까 잠깐의 그러니까 휴식 기간이 있었던 거야? 이거 뭐 없었던 거야? 거의 없었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없었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찔끔찔끔이라도 했었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영화를 찍던 거에 비해서 좀 덜 찍었다라는 거죠. 저는 19, 20살 때까지 대만으로 떠날 때까지 영화 계속 찍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싫었죠, 그 생활이. 어렸을 때니까. 네. OBS